4단계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당연한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폼이죠. 설명한 것처럼 IoB, 생체 인터넷과 SNS가 인간을 데이터화시키고 사물 인터넷과 LBS,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가 공간을 데이터화시키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거를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죠.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스마트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죠.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폼, 인공지능, 애널로그 트랜스폼, 이것은 기본적으로 4단계 프로세스로 만들어지죠. 오프라인 세상, 현실 세상의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LBS와 IoT로 공간을 데이터화하고 사물, 공간, 그리고 생체 인터넷과 SNS로 인간을 데이터화해서 그 결과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폼의 6가지 기술이 들어오고 이 단계를 제가 데이터화, 정보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그것을 처리를 해가지고 최적의 결과,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와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도착할 거냐,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예측을 하죠. 계산할 일은 우리 전통적인 기계의 지능이 담당을 합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6가지 기술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디자인해서 인간의 욕망을 설계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자인,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는 3D 프린터와 로봇, 정신적 욕망을 충족하는 증강 가상현실, 욕망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욕망을 지속시키는 게임, 욕망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죠. 그러면은 현실 세상이 최적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당연히 스타트업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놓고 보면은 현실 세계에는 산업이 있고 금융이 있고 이동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교육이 있고, 자, 이러한 제도가 있죠. 이러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키고 그 결과를 이제 다시 최적화시키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금융,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육,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환경, 스마트 세이프티.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현실을 데이터화하고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데이터를 다시 현실화하죠. 그런데 전통적인 산업기술이 들어갑니다. 화학, 기계, 재료, 바이오, 건설, 환경 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술이 13개의 기술 곱하기 현실 사회는 9개의 큰 분야가 있죠. 그래서 제가 13 곱하기 9 소위 기술과 사회 매트릭스로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와이스죠. 자, 트와이스의 현실 세계의 트와이스 우리가 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의 트와이스는
얼마든지 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지털 세계 트와이스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 place, any device로 여러분들은 음악과 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는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80대 20의 법칙, 소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가상세계는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디지털과 애널로그가 융합하면서 많은 것들이 융합합니다. 데이터와 사물, 제품과 서비스, 사이버, 피지컬, 오프라인, 온라인. 각각을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디지로그, IoT,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런데 내용은 똑같죠. 현실과 가상의 융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융합의 사례가 어떠냐? 바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업가치 90조에 달하는 우버를 볼까요? 자, 우버는 차량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현실의 차량과 가상세계의 차량을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은 호텔이 하나도 없는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까요? 이렇습니다.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알리바바의 경우 모든 거래를 데이터화합니다. 알리페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 수집한 중국 사람들의 소비자 결제 패턴을 분석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신용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최적화된 금융 상품이 제공되죠. 바로 현실 세계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지능화를 거쳐서 다시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스트는 우리 집에 보일러의 자동 컨트롤러인데 어떤 자동 컨트롤러냐? 3개월만 지나면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최적의 보일러 상황을 만듭니다. 즉 데이터를 모으죠. 사용자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용자 패턴을 잘 구조화하는 것이 정보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능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바람은 어떻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주인의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고 최적의 온도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능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네스트는 이러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더불어 만약에 블랙아웃이 온다. 전기가 그 지역 전체가 모자란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네스트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간단한 온도 컨트롤러 회사 같은데 이 회사를 무려 3조를 주고 3조 작은 돈이 아니죠. 3조를 주고 구글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요 단계에 따르는 특허들이 있죠. 자, 이제 셰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은 왓슨의 모든 전 세계의 셰프들의 레시피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전 세계 모든 레시피가 입력되니까 이제 그 여러 레시피가 조합돼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재료 조리법에 대한 정보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조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화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요리 방법, 계절, 오늘 있는 식탁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가장 적합한 요리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오늘 내가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고 최적의 계절에 따른 요리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 체질에 맞는 식단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제 자기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적 쿠킹, 코그니티브 쿠킹 with 셰프 왓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가 먹고 싶어지죠? 예. 자, 우리 학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분야에서 뉴욕의 학습 벤처 뉴턴이 있습니다. 자, 뉴턴은 뭘 하고 있느냐? 학생들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화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학생별로 학습 행태와 진도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 전체의 통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석, 내비게이터가 최적의 길을 알려주듯이 이제 적절한 학습 주제와 순서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서 벤자민 블룸이 얘기하는 맞춤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뉴턴을 쓰고 난 다음부터 이 수강 철회율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이제는 벤자민 블룸이 얘기한 최적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가면은 지금 이 반의 예상 성적이 얼마인가 거의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마치도 내비게이터가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 거하고 같은 거죠. 자, 공부하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집니다. 어떻게 공을 던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스포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몸에다가 캐터폴트를 부착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모든 선수 동작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지죠. 자, 데이터를 모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모은 것을 어디에 갖다 놨냐? 모든 선수별로 투구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선수마다 최적의 투구폼이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모자라다. 어디를 공을 좀 늦게 뿌려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발을 더 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내가 잘 던졌을 때는 어떻게 던졌더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뭐 이게 야구에 그치지 않죠. 당연히 축구에 당연히 활용되죠. 모든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얼마나 누비고 다녔는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최적의 선수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월드컵 때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생체 데이터에는 의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데이터도 있죠.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의료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의료, 유전체 정보, 생활정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개인별 맞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보유, 질병, 그 다음에 유전자, 수면 이런 관리들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가능해지느냐? 개인별 최적의 맞춤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옛날에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수술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최적의 맞춤 치료를 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